차가운 2월의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새벽입니다. 어딘가에서 70대 어머니가 홀로 식탁에 앉아 고지서 더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병원비, 약값, 관리비, 그리고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다음 달 생활비까지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이 풍경은 대한민국 650만 독거노인 가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6년 3월부터 이 풍경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부가 초고령 사회 원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3천억 원의 노인복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면 여러분은 매달 40만 원 가까이를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월부터 바뀌는 노인복지 혜택 7가지를 샅샅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혜택입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2026년 기준 65세 이상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는 395만 2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228만 원이었으니까 단독 가구 기준으로 무려 19만 원이나 오른 겁니다. 8.3% 인상이라는 수치는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폭입니다. 기준 연금액도 34만 9,360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소득 노인분들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어르신을 중심으로 월 40만 원 지급이 우선 확대됩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올해는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수급 대상자가 736만 명에서 779만 명이라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3월부터 전국 시행되는 통합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는 의료 따로, 요양 따로, 방문돌봄 따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각각 다른 기관에 서류 내고 심사받고 기다리는 과정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3월 27일부터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묶입니다. 지자체 통합돌봄조원 회의에서 어르신의 개별 상황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딱 맞는 맞춤형 돌봄 패키지를 설계해드립니다. 예산도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가기 힘드셨던 어머니가 집에서 의료와 요양을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혜택입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같은 재가 서비스를 집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1등급 어르신은 월 한도액이 230만 6,400원에서 251만 2,900원으로 올랐습니다. 2등급은 233만 1,200원까지 확대됐습니다. 3등급은 152만 8,200원, 4등급은 140만 9,700원입니다. 중증수급자인 1등급분은 월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최대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등급분은 37회에서 40회로 늘어납니다. 이 인상분만 해도 월 20만 원이 넘는 혜택입니다. 네 번째, 요양병원 간병비가 드디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간병비는 어떠셨습니까? 입원비와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간병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공동간병인을 고용해도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훌쩍 나갔습니다. 개인 간병인을 쓰면 3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해당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의료중심 요양병원 200곳에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됩니다. 2028년에는 350곳, 2030년까지 500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적용되면 본인 부담률이 3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200만 원 내던 간병비가 60만 원대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월 140만 원 절감, 이게 1년이면 1680만 원입니다. 5번째 혜택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대폭 확대입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천 개가 공급됩니다. 작년보다 5만 4천 개나 늘어났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월 29만 원이지만 사회서비스형은 주저수당 포함해서 월 7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고 월 76만 원이면 시급으로 따지면 꽤 괜찮은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는 실내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프셔서 허리가 안 좋으셔서 포기하셨던 분들도 이제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 1514-3388로 하시면 됩니다. 60번째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2월 4일부터
K패스가 전국에서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월 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지출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3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권 형태의 무제한 패스도 도입 예정이라서 교통비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75세 이상 시내버스 완전 무료화를 시행 중이고요. 지역마다 추가 혜택이 다르니까 꼭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7번째 혜택입니다. 노인복지카드 혜택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무료 이용은 기본이고요. 지역별 버스 할인, 건강검진 감면 혜택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은 10만 원 상당의 추가 상품권이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병원비 10%에서 50% 감면, 국공립 문화시설 무료 이용도 됩니다. 단 이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혜택이니까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혜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실제로 챙기느냐가 문제입니다. 첫째, 기초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 대상이 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돌봄은 3월 27일부터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료와 요양이 동시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제도가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셋째, 장기요양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올라간 한도액만큼 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은 하반기에 지정된 요양병원부터 시작됩니다. 미리 어떤 병원이 지정되는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오째, 노인 일자리는 지금 신청 기간이니까 서두르셔야 합니다. 1544에 3388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됩니다. 6제 K패스는 카드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기존 교통카드를 K패스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7째, 노인복지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2026년은 대한민국 노인복지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초고령 사회 원년, 정부가 29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찾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카카오톡으로 공유해드리세요. 한 분이라도 더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르면 손해입니다. 알면 40만 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서류 준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